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PPP 론을 받으신 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물어보셨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탕감액 계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PPP 론을 받은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PPP 론과 EIDL 론을 최근에 받았고요.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중의 큰 메이저 은행보다는 로컬 은행 또는 페이팔, 캐비지 등 온라인 전문은행, 핀테크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PPP 론 탕감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4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탕감 가능 대상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결정된 탕감 가능 대상액을 실제로 탕감받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고 또 그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탕감과 관련한 세법상 처리 규정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드릴 겁니다. 즉, 탕감되는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또 이와 같은 지출액이 세무상 비용공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현재 나와 있는 탕감 관련 SBA 가이드라인의 완전성 또는 어떤 충분성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탕감 가능 대상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PPP 론은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즉 정부가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론으로서 이와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사업주들이 그 사업체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해 그리고 그 사업의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럼 정부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와 같은 기업 또는 사업주들에게 론을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된 론에 대해서 이 론을 고용 유지 및 사업 활동의 필수적인 비용 목적으로 지출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즉, 론을 탕감해 주겠다. 그럼으로써 당신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이런 성격의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탕감액을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정부는 다음에 2가지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즉 첫째로 론을 받고 난 뒤 8주의 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이 탕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이 지출이 qualifying expense에 대해 지출했을 경우에 이 지출을 탕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8주간의 지출인 건데요. 론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8주간을 계산합니다. 간혹 이제 이 론을 어프로브를 받고 나서 펀딩을 하는 시점을 늦춤으로써 8주 계산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하고 그래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SBA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기관, 즉 렌더들이죠. 렌더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론이 어프로브 된 이후 10일 이내에 바로어에게 반드시 펀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그때부터 8주를 카운트하게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Safer at Home 등 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론을 받는 경우에 8주 산정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조만간 이 8주 산정과 관련해서 SBA 가이드라인에도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최근에 미국의 공인회계사들의 대표협회인 AICPA에서는 재무부 장관과 SBA에 보낸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통해서 적어도 어떤 정부 차원의 이 오퍼레이션 리스트릭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리스트릭션이 풀리고 나서부터 8주의 카운트를 시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qualifying expense에 대한 지출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qualifying expense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그리고 유틸리티 금액, 뭐 예컨대 전기, 수도세 같은 게 되겠죠. 이와 같은 목적의 지출이 포함되고, 즉 이와 같은 금액에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탕감 가능액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급여와 관련해서는 PPP 론을 우리가 받을 때와 마찬가지, 그 기준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샐러리, 뭐 급여만이 아니라 보너스나 팁, 그리고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또 회사의 은퇴연금,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대한 납입금이겠죠. 그리고 급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고용주 부담의 스테이트 페이로 텍스 등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한 뭐 연기준의 어떤 10만 불 이상 급여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특별히 본인의 급여는 따로 없을 테니까 2019년도 폼 1040이라고 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이 되는 스케줄 C 그 사업보고서, 사업소득보고서상의 넷 인컴을 급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도 이전에 그 론을 받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탕감 가능 대상액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탕감 제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되겠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결정된 탕감 가능 대상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약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급여 75% 기준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건 탕감 대상액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드시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체 탕감액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예컨대 급여가 75,000불이고 기타 뭐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비용이 3만 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탕감액은 두 개의 합인 105,000불이 아니라 10만 불까지만 탕감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종업원 수에 대한 비교 기준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탕감 가능액에 대해서 만약 평가 대상이 되는 향후 8주간의 평균 풀타임 직원 또는 풀타임 이퀴벌런트한 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옵션으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어떤 평균 풀타임 직원,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요. 또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의 평균 풀타임 직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유리한 걸로 분모로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걸 통해서 분자인 8주간의 평균 풀타임 직원이 분모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 탕감액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탕감 가능 대상액이 예를 들어 10만 불이 나왔는데 이 8주간의 평균 종업원의 수가 9명이었고 분모가 되는 뭐 예를 들어 2019년 2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평균 풀타임 직원 수가 10명이었다라고 하면 탕감액은 10만 불에서 9만 불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종업원당 총급여액 기준의 제약입니다. 만약 이 평가 대상이 되는 향후 8주 동안의 각 종업원당 임금액이 이 론을 받기 직전 분기 기준, 아마도 2020년 1사분기가 되겠죠. 그 직전 분기 임금액보다 25% 이상 줄어들 경우에는 이 25%를 초과하여 줄어든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탕감 가능액에서 차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정확한 해석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소 모호한데요. 제가 이해하는 이 내용은 예컨대 어떤 종업원이 직전 분기 동안에 받은 총 급여액이 10,000불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PPP 론을 받고 난 후 8주 동안의 급여액이 7,000불이었다고 하면 직전 분기 대비 이 8주간의 줄어든 금액이 뭐 10,000불 빼기 7,000불이니까 3,000불이고요. 10,000불의 25%는 2,500불이니까 두 금액의 차익이 500불인 거잖아요. 이 차액인 500불에 대해서는 전체 탕감 가능액에서 줄여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탕감액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한 논의였었고요. 세 번째로 논의할 탕감 관련 금액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빌린 금액이죠.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인데 위에 언급한 대로,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안 갚아도 되는, 즉 탕감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탕감받는 만큼 내가 갚지 않아도 되니 채무가 면제되는, 나는 그만큼 결국 효용을 누리는 소득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이 내가 누리게 되는 소득이 과세가 되는, 즉 과세 대상 소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소득은 채무 면제 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사실 기본세법이 정의하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케어스 액트에서는 이와 같은 PPP론의 탕감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 채무 면제 이익은 비과세소득이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와 같은 론을 사용해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있겠죠. 급여, 렌트비, 모기지이자, 유틸리티 등에 대한 세법상 비용 가능 여부, 비용 공제 가능 여부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케어스 액트에서는 이 비용들을 세법상 공제 가능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국세청인 IRS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PPP론의 탕감이익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탕감액 산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나와 있는 SBA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자세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저희 회사의 회계사들과 상의를 해봐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빈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대로 탕감 대상액을 평가하는 향후 8주에 대해서요. 그 시작 시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영업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부터를 시작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탕감액 제약 조건을 산정하는 기준 중에 풀타임 이퀴벌런트한 종업원이라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풀타임 이퀴벌런트한 종업원, 인플로이의 정의가 뭔지도 케어스 액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탕감액 제약 조건에 있어서 각 종업원의 임금을 가지고 비교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종업원당 8주간의 임금을 직전 분기와 비교한다고 하는데 실제 몸이 아파서건 가족을 돌봐서이건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직전 분기에 비교해서 일을 덜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제약 조건에서는 어떻게 예외로서 감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공백이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마 그런 이유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인 AICPA에서도 재무부 장관에게 지금의 SBA 가이드라인은 실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하게 될 상황들 하나하나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PPP론 탕감에 대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따라오시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래 영상 저희 소개 자료에 PPP 탕감액을 계산하는 엑셀 워크핏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링크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